안녕하세요. 노작 교수입니다. 오늘은 식물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식물을 항상 옆에 두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옆에 두고 보는 것과 내가 기르는 것과의 차이는 좀 많죠. 자, 그럼 좋은 점이 무엇인가? 식물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답죠? 강력범 중에 대부분은 이 식물을 길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럽니다.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죠? 음식으로 이용도 하고 또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얻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를 정화하고 맑은 공기를 생산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죠. 광합성을 통한 산소 발생, 그 다음에 옷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재료로도 식물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온습도나 또 식물에 의해서 홍수가 예방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제 식물을 좀 가꾸죠. 우리가 가꾼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난다 하는 차이는 좀 있지만 우리가 가꾼다라는 건 내 울 안에 원에다 울 안에 가두어 놓고 이제 기른다 해서 이제 일단 식물을 가꾼다, 원해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식물이 필요한 환경 요소는 토양, 광, 물, 온도, 유기물, 바람, 뭐 기타 등등이 식물에 이제 필요한 환경 요소인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나누어 보면, 먼저 토양입니다. 토양은 지구의 거죽을 이루고 있는 이제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표토가 있고 쉼터가 있고 모질물이 있고 뭐 이래서 맨 밑에는 돌로 이루어진 게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토양으로 바뀌죠. 자, 이 토양은 이제 식물의 뿌리를 내리게 해서 식물체를 이제 지탱하는 것과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됨으로써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하는 모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토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조밀하게 토양이 이제 조직을 이루고 있어서 통기도 안 되고 물 빠짐도 아주 나쁜, 식물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아주 극히 나쁜 이런 호달 구조를 가진 토양도 있고, 우측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서 공기도 순환이 잘 되고 물 빠짐도 아주 용이한 떼알 구조를 가진 토양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토양은 이제 떼알 구조를 가진 이제 토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을 기른다 하면 일단 토양부터 떼알 구조화해야 된다. 요즘 이제 소규모로 기를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사서 쓰는 토양이 거의 떼알 구조화되어 있어서 사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토양 공기 아주 중요한데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 순환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토양 공기는 뿌리에서 이루어지는 호흡, 그 다음에 미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에 필요한 이제 산소가 필요하죠. 땅 속에는 아주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미생물의 종이 지상의 종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유기물을 이제 분해하면서 뿌리에서 흡수가 되도록 만들면서 자기네들이 소화한 나머지를 끈적끈적한 이제 물질을 만들어서 조금 아까 본 흙을 뭉치게 만드는, 그래서 떼알 구조를 만드는 그 역할을 미생물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좋은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좋은 미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좀 많이 주어야 됩니다. 대기와 토양 공기의 교환, 이제 나갈 건 나가고 들어올 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숨 구멍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유기물 분해가 이제 원활해지고 그다음에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 자, 요 드나드는 구멍 다시 말해서 공간입니다. 공간 우리가 밭을 가한다 하는 것도 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요거를 우리는 보통 농업 용어로 공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극이 너무 커도 문제가 있고 또 공극이 너무 작아도 이제 문제가 있죠. 공극이 아주 작다. 아까 호달구조 뭐 공극이 작은 거고 그다음에 떼알구조 떼알구조보다 더 큰 공극 이거를 이제 대공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적당한 공극을 가지고 있는 토양이 이상적인 토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토양에는 이제 공기도 드나들어야 되지만 수분도 이제 필요하죠. 요 수분은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도 되고 이제 수분에 의해서 양분이 따라서 뿌리를 통해 이제 식물체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식물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하나의 용매로서 작용을 하는 게 토양 수분입니다. 그래, 농사를 짓는 식물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요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것인데 수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입니다. 요거 참 영향이 많은 건데 우리가 노지에서는 광에 대한 영향을 따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실내 식물 아니면 베란다 식물 뭐 이런 거 같은데 광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요 광이 있어야 동화작용도 오고 증산작용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신장도 되고 생장도 되는 역할을 이 광이 하고 있죠. 자, 개화나 결실도 광이 하고 이제 색깔을 내는 것도 광이 하는데 광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요 색깔이 아주 좋은 그런 과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광은 식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도의 광을 몇 시간 정도 쪼여야 나는 정상적으로 큰다. 요게 식물마다 다 기준이 이제 다른데 이제 아주 광을 좋아하는 채소 식물도 있고 그냥 대강 빛이 좀 비쳐도 되는 이제 식물도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광에 대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노지가 아닌 실내인데 실내에서는 광을 좀 찾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림을 보면 광의 영향으로 이제 굴광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베란다에서 기르면 동향인 집이다 그러면 아침에만 햇볕이 좀 들고 남쪽으로 가면서 이제 햇볕이 없어지는데 요 그림에서처럼 모든 식물은 태양을 향해서 이제 구부러지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우리는 굴광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그림에서 보듯이 검은 부분이 옥신이라는 호르몬, 이제 성장 호르몬, 이제 옥신이 발현이 돼서 부피를 키우죠. 부피를 키우면 태양을 향한 쪽으로 이제 몸이 굽어지게 되는데 광이 좀 귀할 때는 식물체 전체가 이렇게 이제 광을 향해서 이제 구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이것을 이제 바로 피기 위해서는 화분을 좀 돌려주는 경우가 좀 있고 하루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뭐 주기적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면 이런 굴광 현상이 좀 덜 일어납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밖에 내놔서 이제 광을 좀 쏘이게 하는 방법도 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사지를 이용해서 햇볕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짧지만 반사지에서 반사되는 광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광은 식물체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광을 못 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잎이 넓고 얇고 약하고 절간도 길어서 10cm 하나씩 달려야 될 과실이 30cm, 40cm 하나씩 달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냥 키만 크거나 꽃이나 실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만들어져도 불량하거나 뭐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진한 현상이 햇볕 부족에서 이제 일어나죠. 별로 색깔도 좋지 않고 키만들이 크는 현상이 광의 부족 현상입니다.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이 개선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을 좀 약간 틀어주는 방법, 아니면 잠깐 밖에 내놓는 방법, 그 다음에 반사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제 물인데, 이 세상의 물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죠. 수증기로도 얼음으로도 물로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물이 존재해야만 이제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사람도 물이 70% 정도는 돼야 생명 유지가 되듯이 얘네들도 8-90% 이상의 물이 있어야 이제 생명 유지가 됩니다. 식물에서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광도 중요하고 토양도 중요하고 물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물은 이제 토양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생명 현상을 유지를 한다. 물이 없으면 말라 죽거나 물이 많으면 이제 썩어서 죽거나 인류가 물을 찾아서 우주를 헤매고 있죠. 물이 있는 뭐 우주에 어떤 행성이 있다면 사람 거기가 정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생명 현상의 아주 기본입니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이제 요인이기도 한데 물이 없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사람도 체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에 의해서 양분도 이동을 하고 정산활동, 다시 말해서 물이 올라가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도 물이 가지고 있죠. 광합성도 물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식물에 이제 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마르는 현상, 그 다음에 썩어지는 현상도 물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자, 이 물이 식물체에서 이제 어떻게 없어지고 또 어떻게 없어지면 또 어떻게 보충하느냐를 한번 보면 증산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발산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물은 소실이 되고 일액이나 아니면 일비현상에서 물이 소실이 되기도 합니다. 증산작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니까 생략하고, 일액현상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체내에 남은 물을 밤새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는 현상, 요걸 우리는 보통 일액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요거 뭐 좀 자주 보는 그림인데, 아침에 나가면 이렇게 이슬처럼 다 끝에 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맺혀 있죠. 자기 체내에 쓰고 남은 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할 경우에 체내에 있는 이제 수분을 소진하기도 하는데, 체내에 물이 딸리면 상처를 빨리 아물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자, 물은 증산, 증발, 일액, 그 다음에 일비 현상에 의해서 이제 소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보충이 되느냐? 자연으로 보면 이슬이나 설이나 안개나 비나 우박이나 눈이 물 보충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건 이제 비고, 부수적으로 이슬이나 설이나 안개, 뭐 우박, 눈 등이 조금씩 잎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보충이 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많이 내리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체가 사는데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물을 주는 건데, 식물에 필요한 물을 이제 보충해 줘야 되는데, 자연에서 비나 뭐 이런 등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물 공급을 하는 이제 자재는 물뿌리개나 아니면 이렇게 대단위로 분수호수나 아니면 점적호수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식물에 필요한 양의 물을 주기도 하지요. 자, 물 주는 때 언제 주는 것이, 자, 어떤 뭐 기구로 주든 언제 주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놓고 볼 때 아침에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요거는 이제 아침에 물을 먹으면 이제 동화작용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아침에 잠깐 식었다가 햇볕이 나면서부터 체온 유지가 가능한데, 날이 이제 뜨거워지는 점심 때 물을 주게 되면 물방울 프리즘 현상으로 잎이 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물에 의한 지온이 낮아져서 활력을 낮춰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저녁은 증발이 좀 안 되고, 얘네들은 이제 호흡을 이산화탄소에서 이제 산소로 바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숨구멍을 막고, 이제 습도도 높고 뭐 이래서 저녁 때 주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저 화초에 아니면 저 식물에 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침에 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 물은 아침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을 얼만큼 줘야 되나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우리 흙 속에 흙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대강 그림을 보면, 흙이 45%, 유기물이 5%, 그 다음에 수분이 25%, 공기가 25%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면 요 아까 얘기한 공극이다라고 했죠. 공극이 이렇게 숨구멍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흙 주위에 이렇게 물이 붙어 있고, 그래서 뿌리가 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붙어 있는 물을 먹고 이제 이렇게 살죠. 이거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자,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이렇게 썩죠. 물이 이렇게 없으면 뿌리가 말라서 죽지요. 자, 그럼 주는 양은 얼만큼 산정을 하느냐? 10개라 그러면 25개를 줘야 맞다 이러지만, 기존의 물이 이것처럼 말랐을 경우에 대비해서 4분의 1을 주는 것이지, 어느 정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한 20% 정도,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의 양만 물을 주면 잘 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물을 충분히 주면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림처럼 뿌리가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기준으로 할 때 물이 밑으로 흘러내릴 정도로 주는 건 물을 잘못 주는 겁니다. 밑에 물이 약간 비칠 정도에 주는 것, 그 정도 물을 주는 양,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은 절대 많이 주는 건 덜 주는 것보다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물 주는 양 아셨죠? 25%, 수분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25%인데, 기존에 수분이 조금 있다 가정하면 한 20% 정도, 10개에서 한 2개 정도의 양만 주면 그 식물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얕으면 얼게 되면 성장을 멈추거나 이제 죽지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임계 온도, 적정 온도, 뭐 온도도 이렇게 있는데,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식물은 25도 정도를 아주 좋아하는 이제 온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높아도 피해가 오고, 그렇다고 너무 온도가 얕아도 이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지요. 광합성량이 이제 온도로 볼 때 이제 빛이 세기가 강하면 광합성량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는 건 온도가 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계, 요거는 30도가 넘어가면, 요거는 뭐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온도다, 임계 온도다, 이게 30도인 식물이다 그러면 32도, 35도 올라간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이제 많을수록 광합성량이 이제 증가한다고는 이제 그러죠.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을, 요새는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광합성량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반 하우스나 이런 데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산화탄소 이제 만드는 기계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합성량이 많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온도인데, 온도가 높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높으면 이건 아주 급격히 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25도에 30도가 적정 온도인데 한 40도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 식물체가 모든 활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광합성 합성량이 급격히 이제 감소되는 현상이 좀 있죠. 이 온도는 노지는 어떻게 조절하기가 좀 어렵지만 실내에서는 좀 가능한 거죠. 자, 대기는 이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용량이 이제 존재하는데 0.03%의 이제 CO2의 양이 광합성에 좀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공기 안에 있는 이제 산소가 호흡 작용에 질소가 또 질소 고정에 이제 이용이 되죠. 요 공기 안에 있는 좀 전에 본 질소나 산소나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꼭 필요하죠. 공기 중에는 또 작물에 이제 아주 유해한 성분도 많이 떠다니기도 하죠. 자, 식물은 바람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면 체온을 저하시킨다. 다시 말해서 냉해를 유발하고 잎이 강풍에 의해서 서로 마찰해가지고 망가지는 손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병균과 잡초를 이 바람이 전파하기도 하죠. 이웃 동네에서 번진 병원균이 바람을 타고 우리 마을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건조, 다시 말해서 마르는 걸 유발한다. 얘들이 공변세포를 통해서 물이나 가스를 내보내는데 바람이 세게 불면 식물 체내에 있는 그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건조가 유발되기도 하고 과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줄기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씨알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영향도 이제 강풍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실내에서 화분 기르는데 이제 큰 거는 아닌데 하여튼 바람이 이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광합성 이제 감퇴도 문제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좀 좋아하는데 요 이제 연풍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습기도 제거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좀 바꿔주기도 하죠. 실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환기를 시켜야 된다라는 건 산소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현상을 외부에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농도로 맞춰주는 그래서 환기를 좀 시키는 거죠. 잎을 동요시키면 이제 그늘진데 다시 말해서 나뭇잎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공간으로 밑에 잎이 햇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의해서 결혼하는 풍매화의 경우는 결실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자, 바람은 또 지온을 낮추기도 하고 얼어 죽는 해를 또 끼치기도 하고 수확물을 건져오는 그런 일도 하는 게 이제 바람입니다. 식물의 바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도 여러분들 이제 그냥 무작위로 지어진 게 아니라 바람길을 다 생각하고 위치 배정을 하는데 요 식물도 여러분들이 심을 때 아니면 화분이나 이런 걸 배열할 때도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배열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식물이 자라는데 일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기물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얘네들도 밥을 먹어야 이제 성장이 되고 결실이 되고 뭐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유기물은 살아있던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구비 이제 소가 풀을 먹고 이제 구비는 이제 구멍에서 나온 비료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구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똥은 일단 유기물이에요. 이제 얘들이 살아있는 생물체를 먹고 그거를 좀 소화하다 남은 영양분을 밖으로 이제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식물이 먹게 만들어 놓죠.
자, 유기물이 작물에 이제 공급이 되는 것. 자, 유기물은 이제 작물이 먹는 것 중에서 아주 맛이 있고 건강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가면 토양도 아주 좋고 검게 변하죠. 이게 이제 토양이 좋다 그러면 검은 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은 토양의 색깔이 검습니다. 부슬부슬하고 만져도 자, 검은색은 또 이제 지온을 이제 또 햇볕을 많이 흡수해 지온 상승의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떼알 조직을 만드는데 유기물을 분해할 때 그 토양 속에 미생물들이 떼알 조직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이제 부슬부슬하다는 표현을 좀 썼는데 공극이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화분에 기르는 이제 식물을 이제 놓고 볼 때 주기적으로 유기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식물체가 자라지 않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비료를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 건강한 비료가 이제 유기물이다. 기존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던 찌꺼기다. 뭐 볏짚이나 아니면 풀이나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유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유기물은 이제 영양 공급이나 뭐 여러 가지 영양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무기물이든 유기물이든 이제 둘둘둘 말아가지고 있다가 물에 의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지요. 이런 역할을 유기물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통 유기물을 사용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사용하기 좋은 이제 비료를 사서 쓰기도 하죠. 비료를 사용하면 에너지가 열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우량이든 불량이든 유기물을 쓰는 데는 뭐 한 30, 40의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용하기 좋은 비료를 좀 많이 쓰죠. 비료도 똑같은 영양 성분이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비료죠. 비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내에서 기르는 그 화분이나 아니면 식물은 그렇게 큰 것, 또 너무 잘 자라는 것, 그래서 실내의 공간이 좁아지는 것, 그거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퇴비를 넣어주는 건 문제가 좀 사실은 있죠. 그래서 조금 주더라도 식물이 좋아하는 양질의 퇴비를 좀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무기물은 뭐 요런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노작장의 이제 어느 해인가 가을 이제 풍경이에요. 대국도 좀 심고 조도 좀 심어놨던 또 벼도 심고 뭐 요랬던 해가 또 있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화가 어떻게 될지. 자, 식물은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얘기 시작을 좀 했는데 식물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자, 광도 요령 있게 아니면 물도 요령 있게 주지 않으면 식물체를 죽일 수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요소 토양, 광, 물, 공기 등등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계획성 있게 시비하고 관리하고 빛을 쬐어주고 뭐 하는 등등의 일을 잘 하시면 식물은 거짓말 안 하고 잘 자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질의 뭐 의문 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질의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충실하게 답변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